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참 만만치 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도 한 1% 가까이, 코스닥도 0.76 마이너스가 됐는데 외국인도 선물을 한 4,700억 맞습니다. 넘게 매도를 했어요. 네.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한번 듣죠. 2,700이 이렇게 먼 걸까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는 어제 분위기만 하더라도 어제처럼 하루만 오르면 2,700 넘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열어보니 사실은 저도 아침 방송 잘 봤거든요. 잘 봤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긴 올랐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있었고 반도체가 어제 하이닉스가 거의 7%대 올라가면서 이 정도는 좀 약간 급등이라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무지막지하게 사주지 않으면은 기관들 매도가 좀 나올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급 보시면은 기관들이 5,400억 정도 매도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850억 정도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산발적으로 매수를 했고 꾸준한 매수기 때문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특히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고 차익 실현 물량의 대부분은 여기 좀 짧게 매매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 4천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면서 조금은 수급이 어제 올랐던 거를 조금 밀리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급락이 나올까?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 참여자들은 밑에 있는 주식들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일부 참여자들은 또 급등했던 것들은 또 매도를 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요. 오르는 것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좀 똘똘한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기관이 136만 주 팔았다고 이렇게 1.6% 하락하는. 그러니까 어제처럼 뭐 한 300만 주 이상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오르지 못하는 주식인가? 이런 느낌이.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어제까지 시황을 좀 종합을 해볼게요, 대표님. 하이닉스가 너무 급등이 나와서 이 다음에 왜냐면 마이크론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HBM3E 8단 공정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했으니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턴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삼성전자 한번 해줘야 된다라고 했고 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랐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오늘 1.6% 정도 빠졌는데 오늘 기관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정도까지 금액을 판 거면 이게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처럼 무지막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 턴에서 하이닉스 다음 턴에 마이크론이 오른 것처럼 하이닉스의 다음 턴이 삼성전자 선택이 된다면 사실은 어제 분위기에서는 삼성전자는 76,000원 정도만 가졌어도 2,700을 찍었거든요 시장. 그렇지. 근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이 선물 매도가 나온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뭐 좀 이따 바로 땡겨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대표님이랑 계속 방송하면서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중국만 얘기했어요, 대표님. 그런데 오늘요, 중국 시장은 조금 플러스가 났는데 홍콩 시장이 부러졌거든요. 그러게요. 예. 왜 그럴까요? 홍콩 일단 증시가 뭐 기대감이었죠. 2% 급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거기서 전인대와 양회가 끝난 다음에 오늘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이것들을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냥 작년과 목표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경기 부양책이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정확하십니다. 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하게 부동산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지방 정부의 적자의 부분은 어떻게 할 거죠? 그랬는데 러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그 총리 기자회견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불협화음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저는 1월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무슨 얘기냐면 중국 시장과 연계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선물 플레이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그렇다고 뭐 미국 시장 스케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 스케줄이 있긴 있지만 급락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여기서는 애매모호한 상황. 그러니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 매물만 나와 버리니 그것들이 오늘로 다 주가에 반영돼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윗꼬리 요것도 좀 찜찜했어요. 엄청 찜찜해요. 차라리 음봉이 나요, 대표님. 왜냐면은 음봉이라 하면 한 1, 2% 정도 음봉은요 차라리 쉬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6% 급등해서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정도부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누가 위에선 털고 있다가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차트 깨져가면서 확 밀리죠? 다 팝니다. 이게 기술적인 속성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미국 제가 뭐 마켓워치라 이런 걸 좀 읽어보면은 지금 2월달, 3월달, 2월달에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끈 거가 55% 해당하는 상승률이 4종목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는 4종목이 50% 올린 거예요. 상승폭. 그렇게 되면은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매년 저희 직원들, 우리 대표님, 우리 선배님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쏠리면 위험하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왜냐면 딴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쏠림에 끝사서 그 쏠림이 끝나면 할 게 없는 다른 거와 쏠리는 것까지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이 좀 두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엔비디아도 윗꼬리가 달렸고 물론 오늘 급등을 바랍니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조금은 약간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 것 같으니 어제 수익이 많이 난 소부장 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 들고 있으신 분들 신났잖아요. 좋았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라면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 근데 또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아침에 보니까 4%대 또 네.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오늘장 흐름을 또 보긴 해야 돼요. 저녁 내일 그렇죠. 좀 새벽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아침에는 좀 떴었는데 지금 0.04%거든요. 지금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또 장중에 좀 올렸으면 좋은데 그게 오른 게 빠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조금 근데 물론 미국 시장은 항상 본장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장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뭐 개별주장 이런 느낌은 계속 가지고 오늘 시장이 임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엔비디아 이 버블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오긴 네네. 했네요. 근데 이게 버블은 항상 터져야지 버블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꺾일 때까지 좀 보자 이런 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봤던 우리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쏠린다 말씀을 좀 드렸고 쏠리는 큰 섹터가 우리가 아시듯 제일 처음에는 밸류업 섹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부장 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 세 섹터가 오늘 골고루 움직이긴 했어요. 움직이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KB금융을 좀 볼게요. KB금융이 어제도 9%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모양이? 약간 차익 실현 느낌이 좀 나죠. 그런데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495억 정도 샀습니다. 사긴 샀어요. 사긴 샀는데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이탈세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같이 올라갔던 거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전히 똑같은 수급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샀던 것보다 좀 덜 사니까 기관들이 조금 파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000270 기아도 이렇게 보이시죠? 기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베타가 높다 그러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지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었는데 기아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좀 차익 실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자동차 데이터가 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것들을 차익 실현의 빌미로 될지는 아직은 판단이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밸류 업종에서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엔 맞고요. 근데 좀 재밌는 점은 제가 이렇게 은행주 KB금융 가는데 신한지주는 왜 안 가지? 제가 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쌍끌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물론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 0.3% 얼마 안 빠지긴 했지만 수급 플레이로 봐서 어떻게 보냐면 그들도 트레이딩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처음 은행주 얘기 드릴 때 한 2주 됐을 텐데 그때 제일 처음 말씀드릴 때 제일 싼 건 우리금융이었고요. 0.34배 정도 됐고 물론 BNK 금융지주라든지 뭐 다른 지방은행이 좀 더 싸긴 싼데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는 제일 싸고 이런 식으로 각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장선에 말씀드리면은 3월은 주총 시즌입니다. 주총 시즌이니까는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뭔가 하나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합쳐서 뉴스플로우 뭐 주가는 안 움직였지만 금호소유 같은 거, 금호그룹들 같이 지금 형제의 남부터 시작해서 주주총회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이슈들이 식은 건 아닙니다. 저도 생각은 하고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입장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매매 플레이로 변하고 있는 느낌은 들긴 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 외국인 네. 어쨌건 뭐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855억 사기는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코스닥은 한 700억 정도 네. 매도를 했고, 근데 이 외국인보다도 이 국내 기관들의 이 코스피 매도 이게 네. 좀 상당히 크네요. 4,700억 되면 그러니까, 5,400억. 예, 그게 기관들 5,400억 매도를 했는데 여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삼성전자 1,000억 매도했고요. 하이닉스 600억 매도했고요. 기아 300억, 포스코홀딩스 300억, 에너지솔루션, 레버리지까지. 이게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최근에 강했었던 중후장대 대형주들을 차익 실현했다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개별 섹터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들 플레이가 뭐 2,700 매도 예를 들어서 2,600 매수 이런 뭔가의 시스템화 정형화된 게 있다면은 뭐 이게 논리가 통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들의 논리는 역시 외국인 선물과 같이 패시브 바스켓 매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좀 특징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소부장이 어제 많이 올랐죠. 저도 네. 인정은 하고 그 중에서 오늘도 강한 종목이 이수페타. 좀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수가 이렇게 뜨니까 사실은 저희가 대표님 우리 작년에 HBM 처음 태어날 때 그때 가장 강했었고 가장 시장의 종을 받았던 종목 두 가지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날라갔고요. 네. 이수까지 이렇게 강화 버리니까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작년 7, 8월 달에 올랐었던 HBM 중에서 안 올랐었던 종목들을 찾자. 이런 식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프로텍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차익 실현했는데 차익 실현한 것들은 많이 올라온 것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부장은 전일 급등에 숨고르기 했지만은 뭐 안 올랐었던 종목 그리고 작년 전통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게 QRT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그 최근에 그 우리 HBM 하면은 수요일 문제 때문에 검사 장비 업종이 좋아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라든지 펨트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QRT는 편하게 신뢰성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 직접적으로 그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밀렸는데 오후에 강하게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지금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탁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는 좀 뭔가 좀 강한 종목 보시면은 오늘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비트코인 그렇죠. 연관해서 그렇죠. 이 뭐라고 그래? 이 코인의 시세에 따른 이 급등이 나오는 주식들 이게 오늘 대세를 이룬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고백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하지 오늘 마요, 고백은. 남자한테 받는 고백 싫어. 아니 여기 우리 가족분들한테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제 거 업비트를 열어봤습니다. 네. 열어봤고 제가 언제 했냐면은 이 메타버스 주식 왔다 갔다 하고 P2E 그 위메이드 올라갈 때 그때 하고 제가 아주 정말 제 자산에 아무 타격이 없을 정도만 몇십만 원 정도만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90%까지 가더라고요. 오, 엄청나네. 그러니까 뭐 전 신경 안 썼죠. 굉장히
뭐 그런데 오늘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래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열어봤는데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열어봤어요. 그런데 아니 뭐 우리 기술 투자 지금 보시죠, 대표님. 차트 보시면 이런데 위에 실이거든, 실. 네. 실이 요것을 분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 시간이 1시 45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딱 3분봉으로 비트코인을 딱 열어보고 봤는데 여기서 딱 5분 전에 딱 깨집니다. 아, 이거예요. 바로 비트코인의 시세를 그대로 추정한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돌렸는데 비트코인은 여기 제가 오랜만에 그려볼까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요 정도 돌렸거든요. 근데 얘는 못 돌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최근에 봤었던 코인 관련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부터 한테 4-5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의 시세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각 코인이 비트코인이 뉴스단 세게 나오면서 마디 가격대를 넘었을 때 올라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디 가격대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더 급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 넘어서면 좀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9천만 원 넘었다 나왔었고 좀 있으면 이제 1억 넘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대를 넘어설 때 한 번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는 매매하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지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 매매는. 사실 저는 고객 관리, 고객 매매하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아마 혼자 전업 투자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워낙 그 1시 반 이후에 조차 좋았잖아요. 점심 먹으러 잘 가셨을 거예요. 신나가지고 갔는데 점심 먹고 딱 보니까 파파박 깨지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우리 너무 크니까 그렇죠. 예,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추정 그대로 따라간다면 아마 특히나 이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수급 보시면은 여기 오늘 기관들도 물렸어요. 외국인 다 물린 거예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물렸습니다. 수급들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들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게 소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코인 간다 생각하면은 관련주들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밑에서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한 번씩 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이렇게 또 코인 쪽이 또 확장이 되다 보면은 이제 열풍이 막 불겠죠. 아, 야, 나도 벌었어, 너도 벌었어. 이러다 보면은 또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또 반영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또 빠져나가는 네. 코스닥 쪽에 네, 맞아요.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또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일들 있을 일 같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그 유동성의 부족은 이미 생긴 것 같아요. 이미 왜냐면은 시장 참여자들 제 종목들의 발현 시기와 빠지는 시기를 보면 너무 빠르다고 항상 최근 한 2-4달 동안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트레이더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소위 뭐 좀 개인 투자자들 좀 자금력이 좀 되시고 좀 저희 집에 좀 우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작년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가 계셨고 지금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와 있고 그럼 나머지 반도체는요 조금 테크 같은 엣지 있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매매하시는 분들 전 투자자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코인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코스닥 매매한 자금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제가 감히 코인 얘기를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코인 반감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감기가 제가 알기로 4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반감기 시기 이후에도 아마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 좀 이따가 저희 8.15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하여튼 오늘 낮에 강왕국 작가 네, 촬영을 좀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이번 올해는 주식은 별 재미 없는데 코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게 35만 불이 뭐 55만 불 됐다니까 이렇게 튀었는데 올해는 주식보다는 코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뭐 4월 이후로는 그러니까 5월 이후로는 주식을 제로로 만들 생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코인을 같이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이 또 이렇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우리 코스닥 쪽이 또 뭔 일이 생길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내일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제가 아까 홍콩시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오늘 좀 한 2군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좀 자료를 좀 요약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총리 업무 보고서 공개가 됐거든요. 공개가 됐는데 본토 증시라든지 위안화, 장기금융, 상품 선물 모두 안 좋은 흐름을 이었어요. 그런데 홍콩에 빠진 거는 이게 빅테크 그리고 디벨로퍼, 전기차 중심의 중국 ADR 연동되면서 급락을 나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 테슬라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에는 전기차 ADR도 빠졌고 디벨로퍼 업체도 빠졌고 부동산 빠졌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뭐일까요? 홍콩도 빠진 섹터를 보면은 조금 빅테크스러운 거, 조금 더 테크스러운 종목들 이런 쪽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섹터를 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시클리컬이거든요. 그렇죠. 예, 홍콩도 시클리컬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클리컬은 미국 시장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서비스업 PMI 예상치가 52.9였는데 52.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소폭 하회. 아시다시피 춘절 효과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업 서프라이즈 지수보다는 좀 차별화된 행보다. 그리고 딴 거 뭐 신규 주문이나 재고 같은 거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서프라이즈한 정책을 원하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라든지 나오는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스테디했다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막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중국 증시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네.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된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것들이 외국인들이 실망스러워서 빠져나가게 된다면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데는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아까 선물 빠진 것처럼 오늘 홍콩 좀 밀려가지고 선물 밀렸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봤을 때 중국 잠깐 차트 보면 상해는 기술적으로 요렇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요런 상황이면은 여기서 급락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서 조금씩은 횡보하면서 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며칠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심천이고요. 그리고 상해 보면 상해는 조금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중국 내부 시장은 안 흔들리는데 홍콩 항생지수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흔들린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인들도 우리 선물 매매하듯이 거기도 그 똑같이 보는 거 이모지인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일 시장 네. 결국은 홍콩의 움직임도 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위기로 좀 볼게요, 대표님.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시장 다 중요합니다. 다 오케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봤을 때 아침에 또 똑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봤을 때 외국인들 시장 사는지 근데 사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선물을 판다 이런 식으로 팔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 시장 일정상 5일, 6일 날 이틀 동안에 파월이 상하원 연설이 있거든요. 연설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거가 7일 날 또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1월 달 베이지북, 12월 달 이렇게 그 전에 그 12월 달, 11월 달 얘기할 때 파월이 어떤 얘기했냐면 경제 동향을 보고서 정책을 펼치겠다 이 얘기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파월에 어떤 입이 나오려고 하면 베이지북 동향이 7일날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일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7일까지 베이지북이 우호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 5일이고 6, 7일이면 저 2거래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2거래일 동안에 그거 확인하러 할 거거든요. 확인하면은 뭔가 미국 시장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거를 보는 거에 따라서 또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은 톤 다운이 살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비중을 단기로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조금 현금 있는 분들 네. 아직은 좀 서둘러서 뭔가 매수할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오늘 매매한 것도요, 그냥 단기 매매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오늘 사서 뭐가 편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러니까 현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이러다가도 또 만약에 내일 한 10시 반 이렇게 됐는데 중국장 급등 나오고 뭔가 정책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또 저는 또 붙을 겁니다. 또. 네, 예. 알겠습니다.